중등 직업교육 체제 전환 연구 발표를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진숙경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세종대의 김혜진 교수님, 그리고 안동대의 이찬주 교수님, 그리고 대전 느리울 초등학교의 정연희 선생님께서 함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 세 번째 시리즈 연구로 진행을 좀 했고요. 올해 연구에서는 교원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세 번째 연구의 마지막 연구이기 때문에 실은 3년차 연구를 좀 종합한 종합적인 중등 직업교육 체제 전환의 방향들이 어떠한지를 함께 좀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간적인 압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자세한 부분들보다는 대안들, 개선 방안이나 대안들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서 직업 세계의 변화, 고용 구조의 변화, 사회 전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에 상응해서 특히 이 직업 교육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크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AI나 로봇 등의 등장으로 인간 노동은 도대체 어떠한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저학력자의 수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등직업 교육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히 좀 모색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등직업 교육 하면은 말이 좀 되게 낯선데요. 기본적으로 실은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렇게 직업계고를 많이들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는 뭐 학령이고 감소액이나 그리고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좀 사회적 인식의 어떤 후퇴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 수, 학생 수도 상당히 감소하는 그로 인해서 학교의 존폐 위기감이 상당히 좀 증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수요에 좀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중등 직업 교육도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래 미래 교육의 방향 전환에 따라서 이런 교원의 역할 변화도 되게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교사들이 대응이나 그리고 변화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실제 직업계고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전공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기존의 전자, 기계, 회계 이러한 전공들이 뷰티, 미용, 뭐 컴퓨터, IT 이런 쪽으로의 변화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실은 이것을 가리킬 수 있는 교원 수급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좀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학과 재편을 하는 데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좀 근거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 교원들은 어떠한 자격과 임용 또 연수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점검들이 필요하고 또 대안들이 필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 연구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3개년으로 이루어졌던 그 연구였고요. 2002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차 년도에는 실은 기존의 중등 직업교육에서 별로 포괄하지 못했던 주제였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21년도 재작년에는 고교학점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의 연구에서는 교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직업계고 교사들, 교원들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등 직업교육 체제 전환에 대안들을 좀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좀 삼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내용들은 자료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문헌조사나 또 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집전 초점 인터뷰, 전문가 협의회 등등을 실시했는데 안타깝게도 설문조사에 대한 결론들은 오늘 시간에 다 발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좀 자료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직업계고 교원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사점들 또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점들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몇몇 가지 이제 주제들에 따라서 저희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학과 개편에 따른 교원의 확보 문제라던가 또 학과가 개편됐다고 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지원 시스템들이 얼마나 구축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교원들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좀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진로 지도와 교원 관련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중학교 차원에서 진로 지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자기 전공들을 확정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올라와서 봤더니 나하고 되게 안 맞는 전공일 때 과연 이런 전공들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는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특히 저희 연구진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좀 제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 변경과 관련돼서 그 어떤 시스템들도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원 역량의 강화와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또 이러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원들은 우선 업무 부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원수 교사들의 인원도 되게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연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제도 시스템들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원의 인사 정책 관련해서 업무 성과의 여러 가지의 차별화 또 교원의 심리적 신체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규 교사에 대한 인원 배치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이라던가 실습 관리 지원 등등과 관련된 좀 보조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들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제의가 좀 있었고 장기 연수와 관련된 교사들이 현장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산업체 전문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정책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제의가 됐습니다. 현재 이미 산업 겸임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을 둘러싼 근로 조건의 문제라던가 팀 티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좀 제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어서 직업계고의 여러 가지 학교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사들이 이제 너무 기운이 많이 빠져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다시 열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교원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 근거해서 나름의 저희가 개선 방안들 관련된 부분들을요 교원 정책들은 크게 네 가지의 영역들을 두고서 한번 저희가 대안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원의 자격 양성 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론 위주의 이러한 교육에서 오히려 교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실기 위주의 교육 현장성을 강화하는 이런 교육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현장 실습을 가는데 오히려 교원들에게도 이런 기업들을 이해하고 학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실습들,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도들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기들과요. 그리고 그 학생 진로 지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에 대한 이런 교수 역량들을 강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서부터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직업계고는 워낙 지금 전공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주 전공 하나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대학에서부터 교원의 복수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제기됐고 산학 겸임이나 산학 협력교사들에 대한 좀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 길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여는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원의 채용 배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런 미래형 교원 배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전문가 유입 통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실기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교원 평가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교과 교원들을 좀 배치하는 기준들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원 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학교의 어려움들을 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좀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학과 개편 관련한 좀 안정적인 교원 배치들이 좀 필요하겠다. 학과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오히려 교사들이 5년 상관으로 해서 바뀌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 학교에서 좀 안정적으로 학과 개편의 안정성들을 구축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역량 개발 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원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수 연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원들의 현장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현장 연수제라던가 어떤 연구연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의 요구들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실은 이제 많은 교사 선생님이나 특히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그 경쟁적인 좀 상벌 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좀 상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으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좀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교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일부 사립학교는 워낙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강해서 이러한 상벌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학교 문화를 좀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직업교육 체제 전환 방향과 과제와 관련돼서 우선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실시해 왔던 중등직업교육을 산업화 시기의 중등직업교육이라고 보고 또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시기를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중등직업교육이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 목표 또 교육과정, 학교제도, 교원정책, 지원제도들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중등직업교육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는 기초적인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4차 혁명 시기에 있는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산업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 중심의 그리고 다양한 진로들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쭉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고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평생교육 관점에서라고 봤을 때 직업계고에서 무조건 취업만을 생각해서 이제까지 좀 교육하는 데 치중했다라고 한다면 창업과 진학이라고 하는 다양한 진로의 경로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원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공을 이미 명확하게 확정한 그런 학생들과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좀 다른 방식으로의 교육 과정들이 제시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 기관들, 때에 따라서는 민간 직업훈련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한 탐색을 위한 배움터로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진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중학교 3학년을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계열별로 학생들을 좀 모집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난 이후에 진로 모색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반고로 다시 옮길 수도 있고 자기 전공을 좀 바꿀 수도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에 대부분 맡겨지는 방식인데 오히려 일반고와 직업교육을 연계한 이러한 공교육 중심의 이런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교사들 관련해서는 앞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졸업 후까지 좀 연계한 사회적인 지원 사회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왜 직업계고에 대한 전망들이 별로 좋지 않느냐.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근로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좀 고졸 취업 안정망 을 위해서 어떤 10년 보장제 정도를 둬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자체 중심의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의 여러 가지 안들이 실행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 부분들은 대폭적인 체제 전환 없이는 좀 시행하기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상력들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덴마크에서는요,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6번 정도 자기 직업을 바꾼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새롭게 직업들이 하나를 배워서 하나의 기술을 배워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시절은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자기 역량들을 키워서 직업들을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직업교육들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